은퇴하고 딱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 7시에 또 눈이 떠졌어요. 40년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일어나서 양복 입으려다가 이제 안 입어도 되는구나.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67세 김철수님이 제게 하신 첫마디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더 불안해진 경험?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경험? 제가 6개월 동안 60대에서 70대 시니어 200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10명 중 8명이 은퇴 후 1006개월 동안 우울감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평생을 기다렸던 자유가 찾아왔는데 왜 우린 행복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요. 회사 다닐 때가 더 편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출근하던 게 더 편했다니요. 그땐 적어도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았거든요. 9시 출근, 회의, 보고서, 퇴근. 정해진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어요. 아무도 날 찾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예요. 우리는 평생을 역할로 살았어요. 직장인, 부장님, 누구누구 아버지. 그런데 은퇴와 함께 그 역할이 사라지면 정작 나는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도 또 뭔가를 찾으세요. 멈추는 게 두려우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빨리 늙는다던데. 뭔가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200명의 시니어분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분들이 어떻게 진짜 자유를 찾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지금 살고 계신지를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미리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순자님, 올해 68세,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일하셨어요. 학교에서는 철의 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완벽주의자셨죠. 퇴직하고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아침 정확히 6시에 눈을 뜨고 복지관 급식 봉사, 손주 돌보기, 수첩에 빼곡히 할 일을 적어 놓으셨대요. 주변에선 칭찬했죠. 이순자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자려고 누우면 내일 할 일이 머릿속에 쫙 펼쳐져요. 9시까지 복지관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하다 보면 새벽 2시예요. 어느 날 5살 손주가 물었대요. 할머니는 왜 항상 바빠? 나랑 그냥 놀 수 없어? 그 순간 이순자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대요. 제가 손주 보면서도 저녁 메뉴 생각하고 있었어요. 손주가 할머니 이것 봐 하는데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결심을 하셨어요. 수첩을 찢어버렸어요. 복지관에 전화해서 당분간 안 나간다고 했어요. 알람도 꺼버렸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9시에 일어나면 죄책감 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손발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런데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창문 열었는데 햇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아침 햇빛인데 그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지가 반짝반짝 날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68년을 살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아침 햇살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날부터 달라지셨대요. 어떤 날은 손주랑 하루 종일 레고하고, 어떤 날은 혼자 영화관 가고, 어떤 날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베란다에 앉아서 하늘만 보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불안했죠.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말 큰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68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는 거니까요. 바로 나로 사는 것이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완벽하게 살려고 하면 정작 인생을 놓쳐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이유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도 너무 쉬기만 하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닌가? 제가 처음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구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반대였어요. 노년의학 분야의 여러 연구들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은퇴 후 충분한 여가를 즐기는 시니어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약 40% 가까이 낮다는 것을요. 쉽게 말하면 여유롭게 사신 분들은 10명 중 4명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71세 김철수님 이야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은퇴하고 5년 동안 정신없이 살았어요.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바쁘게 살아야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혈압약이 늘어나는 거예요. 140, 150, 160. 그런데 3년 전 김철수님이 모든 걸 정리하고 그냥 쉬기로 하셨대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러다 정말 늙어. 그런데 전 결정했어요. 그냥 놀자.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환자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약도 줄일 수 있겠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충분히 여가를 즐기는 시니어분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30% 이상 낮게 나타났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으면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심지어 뇌 기능도 보호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쉬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해요. 쉬는 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쉬는 게 건강이에요. 여유가 가장 적극적인 자기 관리예요. 과학이 증명했어요. 마음 편히 쉬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72살에 그림 배우는 게 말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강민호님, 올해 72세 대기업 상무이사로 퇴직하셨어요. 퇴직하고 1년 동안 정말 무료했어요. TV도 재미없고 책도 집중이 안 되고 매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이 이렇게 지루한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부인이 제안하셨대요.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 같이 할래? 전 바로 거절했어요. 내가 72살인데 무슨 그림을 배워. 그랬더니 집사람이 재능 있는 사람만 행복할 권리 있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첫 수업날 정말 창피하셨대요. 수강생이 다 여자분들. 남자는 혼자. 아, 잘못 왔구나 싶었죠. 선생님이 사과를 그리라고 하셨어요. 연필을 잡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10분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게 사라지더라고요. 창피함도 나이도 걱정도. 오직 사과와 연필과 종이만 남았어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수업 끝나고 부인한테 말씀하셨대요. 여보, 나 다음 주도 갈래? 계속 다닐래? 그게 3년 전이에요. 지금 강민호님 댁 거실에는 그림이 80점 넘게 걸려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 그려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아니고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려요.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회사 다닐 땐 항상 해야 하는 일만 했어요. 6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거 안 그려도 아무 일 없어요. 근데 그리는 거예요. 좋아서요. 이게 자유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작년에 동네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여셨다는 거예요. 500명 넘게 오셨어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림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말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회사에서 30년 일하면서도 못 들어본 말을 72살에 듣는 거예요. 나이는 핑계예요. 72살에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재밌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시간도 많고 마음도 여유롭고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잖아요. 선생님, 그래도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한데요. 맞아요.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박미영님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박미영님 65세,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어요. 그런데 2년 전 남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일은 더 이상 못하게 되셨고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비도 나가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저는 평생 일을 안 해봤거든요. 식당, 카페, 마트 다 알아보셨지만 하루 8시간씩 일하면 남편 돌볼 힘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동네 도서관 공고를 보셨어요. 사서 보죠. 주 3일 하루 4시간 최저 시급. 솔직히 돈은 적었어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일을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도서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책 냄새, 조용한 분위기. 출근이 즐거웠어요. 책도 다시 읽기 시작했고 친구도 생겼어요. 가장 큰 변화는 남편분과의 관계였대요. 예전엔 집에만 있으면서 남편 병간호하니까 답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서관 다녀오면 남편한테 더 잘해드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도 이야기해드리고 돈은 많지 않아요. 한 달 80만 원. 그런데 이 돈이 저한텐 자유예요. 남편 간식도 제 돈으로 사고 손주 용돈도 제 돈으로 주고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제 돈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요. 만약 식당에서 일했으면 돈은 더 벌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6개월도 못 버텼을 거예요. 지금은 월급은 적지만 3년째 하고 있고 이게 제 생활의 일부가 됐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박미영님은 일을 선택할 때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행복한가를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경제적 자유도 중요해요. 하지만 마음의 자유가 더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조금 버는 게 훨씬 나아요. 돈이 필요한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건강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어요. 42년을 같이 살았는데 진짜 같이 산 건 최근 3년인 것 같아요. 정태수님 70세, 부인 이명희님 68세. 제가 이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70대 부부 같지 않게 계속 웃으시고 손도 잡고 계셨어요. 회사 다닐 때는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9시에 들어왔어요. 집사람하고 단둘이 시간 보낸 게 1년에 며칠이나 됐을까요? 정님이 말씀하셨어요. 임님이 거들었어요. 저도 바빴어요. 애들 학원, 시댁, 집안일. 남편이 저녁에 들어와도 밥 먹었어? 내일 뭐 입을 거야? 이런 말만 했어요. 우리 대화가 업무 보고였죠. 정님이 은퇴하고 처음 3개월 둘 다 어색했대요. 남편이 집에 계속 있으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회사 왜 그만뒀어?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임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큰 싸움을 하셨대요. 작은 일로 시작했는데 쌓였던 말들이 터졌어요. 당신은 40년 동안 나한테 관심 없었어. 나도 힘들었어. 결혼 후 가장 크게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임님이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러다 이혼하는 건가?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는 게 맞나? 다음 날 아침 정님이 먼저 말을 거셨대요. 여보, 미안해. 우리 커피 한잔 할까? 동네 카페에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40년 동안 못한 이야기를요. 집에 오는 길에 약속했어요. 매일 오후 2시에 커피 데이트 하자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이 시간만큼은 꼭 지키자고요. 지금까지 3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고 계세요. 카페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해요. 오늘 뭐 했는지, 무슨 생각했는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별것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40년 동안 못 나눈 이야기들이었어요.
요즘은 손잡고 걸어요. 40대, 50대에도 안 잡았던 손을 70살에 잡아요.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신경 안 써요. 우리 행복한데 누가 뭐래요? 정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은퇴하고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아내를 다시 만난 거예요. 42년을 같이 살았지만 진짜 알게 된 건 최근 3년이에요. 이렇게 유머러스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관계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은퇴는 바로 그 시간을 선물해줘요. 자, 이제 궁금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지? 오늘 제가 가장 효과적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알람을 끄세요. 오늘 밤부터 알람을 꺼보세요. 몸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오늘 밤 알람 전부 끄기. 커튼 반쯤 열어두기. 아침 햇살이 자연스럽게. 2주 동안은 늦게 일어나도 자책하지 않기. 처음 3일은 9시, 10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2주 지나면 몸이 자기 리듬을 찾아요. 이순자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하루 30분. 진짜 쉬는 시간. 매일 30분.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매일 오후 3시에 타이머 30분 맞추기. 편한 의자에 앉기. 핸드폰은 다른 방에 두기. 창밖을 보거나 눈 감고 있거나 그냥 멍하니 있기.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5분도 못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2주 지나니까 30분이 금방 가더라고요.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아요. 세 번째, 천천히 걷기. 산책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평소 속도의 절반으로 걷기. 100걸음에 2분 정도. 한 발 한 발 땅을 느끼면서 주변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관찰하면서 평생 빨리빨리 살았어요. 그런데 천천히 걸으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집 앞 골목을 40년 동안 지나다녔는데 처음으로 제대로 본 거예요. 이 3가지를 다 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알람 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달라질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기가 아니라 시작하기예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20대엔 취업, 30대엔 결혼, 40대엔 자녀 양육, 50대엔 노후 준비. 쉴 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40년, 50년을 달려왔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78세 한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50년을 남의 인생 살았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회사가 원하는 대로.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70살이면 평균적으로 15년에서 20년은 더 사세요. 20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72살에 그림 시작한 강민호님, 68살에 완벽주에 내려놓은 이순자님, 70살의 아내와 다시 사랑에 빠진 정태수님. 이분들 모두 지금이 가장 좋은 때야라고 생각하셨어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알람 끄고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처음엔 불안할 거예요. 하지만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라는 것을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